자, 문재인 대표는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홍걸 씨와 함께 계속 많이 다니는데 어제 오늘 상황을 정리하자면 영호남에서 성지 순례에 나섰다는 겁니다. 전 차장, 일단 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디를 간 거죠?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호남과 영남을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늘은 이제 김해 봉화마을을 갔었고 어제는 하이도를 갔었는데 네. 서울에서 저렇게 이제 보면 목포에 내려갔다가 김해 봉화마을까지. 네. 사실 어제는 하이도에 갔기 때문에 섬에 배 타고 들어가서 하이도에 갔다가 다시 와서 팽목항에 들려서 네. 이제 분양을 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목포로 내려와서 1박을 한 뒤에 네. 김해 봉화마을로 갔습니다. 봉화마을에서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인기는 굉장히 높았고요. 지금 저게 어제 밤에 네. 팽목항에서 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이동 지도를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동이 있었는지 볼까요?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바로 자신의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을 찾았고요. 이어서 대구로 가서 바로 자신의 당,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또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가요? 안철수 대표인데 이 장면은 어딘가요? 네, 부산에 있는 아마 공원에 하나 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자, 본인을 이제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키워낸 것이 이제 부산이다. 이러면 네. 이제 부산 민심. 사실 부산에서는 한 석도 건지지 못했지만 네. 정당 지지율에서 20%를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못했지만 당장 내년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재보궐선거에서라도 당선자를 한번 꼭 내보겠다. 네. 이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국제시장인데요. 상인들에게 인기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같이 사진 찍자, 악수하자 이러면서 어묵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먹어보라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상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뜨거웠다고 하고요. 뭐 한 보석상은 또 그 안철수 대표에게 영남 좀 팍팍 밀어주세요. 이렇게 또 힘을 북돋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안철수 의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를 돌이켜보면요.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정치개혁의 하나로, 내가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개혁의 하나로 국회의원 숫자를 300에서 200으로 줄이겠다 그랬었잖아요. 자, 오늘도요.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원 구성한다는 것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키워낸 곳이 부산입니다. 지난 20년간 여당을 찍어오던 부산 시민들이 야당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고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0대 국회는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까지 원 구성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원 구성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밥값 좀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합시다. 자, 밥값은 해야죠. 그런데 저렇게 안주할 방법은 다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원구성이라는 게 국회법에 네. 딱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의장단, 즉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또 상임위원장 선출, 그리고 또 상임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묶어서 원구성이라고 이제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법 규정이 있는데요. 임기 개시 후 5월 30일 이후에 7일 내에 최초 이제 그 임시회의를 집회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개원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날 국회의원과 부의장을 선거로 이제 선출을 하고요. 또 네. 그로부터 3일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거로 이제 선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다 제대로 지킨 적이 그동안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키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부 국장. 근데 네. 왜 이거 못 지키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월급 받기 시작하면서 일을 안 하는 거죠? 자, 저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네. 그 여야가 보면 자신들의 정책 이해를 관철시키죠. 특히 이제 야당의 경우는 네. 어떤 그 2008년의 경우도 보면 네. 2007년 그 대선에서 그 패배한 그 야당이 2008년 총선 이후에 이 원구성을 하는데 그때 그 광우병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여당의 독주 이거 인정할 수 없고 규명하고 이런 요구를 막 잔뜩 내놓으면서 이거 안 하면 원구성 합의 못 해주겠다. 네. 이렇게 조건을 잔뜩 내걸고 결국 8월 달에 가서야 네. 원구성이 이루어졌고 2012년에 네. 2012년에 그 19대 국회가 구성될 때도 네. 그 18대 말에 역시 그 야당이 그때 이길 수 있다던 그 총선을 졌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 예, 대선 앞두고 더구나 그러면서 많은 그 조건을 내걸고 또 힘겨루기를 하면서 상임위원장 이 다툼하는 과정에서 7월 2일에나 가서야 원구성의 합의가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이동을 했는데 전남 강진에 머물고 있잖아요. 서울로 왔군요. 네, 바로 4.19 민주묘지에서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도 보셨지만 바로 오늘 4.19이기 때문에 4.19 민주묘지에 방문해 참배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지금 당선인 손학규계로 분류되고 있는 조정식 의원과 이렇게 좀 끌어안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자신과 가까운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지금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4.13 총선 4.19의 DNA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권력을 독점하는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입니다. 그동안 손학규 전 대표는 네. 올라오더라도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네. 오늘 저렇게 심판, DNA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충분히 이제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끝나고 바로 강진으로 내려갔습니다만 네. 언젠간 다시 이번에 손학규 퀴즈라고 불리는 분들이 15명 정도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세력화를 해서 정계에 복귀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솔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총선 때 지원 유세 거절했었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 물밑 이야기들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만 손학규 고문의 복귀도 점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가 움직이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